우박에 또 뭐 가뭄에 이 길선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계속되는 전쟁을 겪어야만 했었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 아줌마가 문제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자, 지마 이사금이 21년에 재위를 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스라에는 딸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죠. 자, 그럼 누가 왕위를 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 천일창, 제가 그대로 놔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천일창은 이제 오래전에 이미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동생이 즉위하고 조금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갔죠. 그런 사이에 동생은 오랜 세월 30년 넘게 재위를 하다가 죽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또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으로 간 지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미 이제 80이 다 된 노인으로서 그곳에서 모든 신라에서의 야망은 다 잊어버린 채로 편안히 노후를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라 왕실에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이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대안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일본으로 달려가서 이 천일창에게 신라의 왕자리가 비었음을 알리고 왕위에 오르도록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 천일창이 80이 다 된 나이에 신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바로 제 7대 일성 이사금이 되겠습니다. 자, 80이 다 된 나이였지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온 만큼 의욕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 조직을 이제 많이 개편했고요. 이것은 이제 왕위에 오르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당이라는 곳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하들의 토론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여론을 또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과거 자신의 동생 파사왕이 그랬듯이 농사를 장려하고 또 국방을 강화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말갈이 침입할 태세를 보였는데 미리 이제 목책을 쌓고 또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말갈에 이어지는 그런 침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또 전염병에 가뭄에 우박에 여러 가지로 하늘이 이 일성왕을 별로 돕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도 참 80이 넘는 나이에 그리고 거의 100살이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민생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우리의 일성 이사금 19년의 재위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제8대 아달라 이사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부인을 좀 유일하게 여기서 기록을 했는데요. 내래 부인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즉위 초에는 비교적 국정이 많이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라 이사금, 아마 신라 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만큼 이게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재위 7년부터 각종 자연재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박에 또 가뭄에 이런 여러 자연재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당연히 민심은 악화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도가 심해지다 보면은 결국 반란을 획책하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대요. 아차는 이제 벼슬의 계급이었고요. 이 길선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때 이제 왕궁을 다 지배할 정도로 되었지만은 간신히 반란을 진압을 하죠. 그런데 이 길선은 살아서 백제로 망명을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 백제 이야기를 했을 때 백제가 마한을 통합하고 이 마한 부흥군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마한 부흥군들이 부흥운동에 실패하고 신라로 귀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백제와 신라는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자, 자신에게 칼을 드는 적이 있는데 이 적을 품어주는 사람은 그 자 역시 적이 되는 겁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당연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백제와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백제의 임금이 누구냐? 5대 초고왕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백제와 관계가 어느 정도 좋았습니다. 파사, 지마, 이런 때 어느 정도 괜찮았었는데 백제의 초고왕이 즉위하기 시작하면서 초고왕이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이에요. 걸핏하면 이제 싸움을 걸고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임금이었는데 이 때문에 백제와의 관계는 크게 악화됩니다. 그리고 10년간 백제와의 계속되는 전쟁을 겪어야만 했었죠.
여기다가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달라 이사금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만 했던 걸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예, 결국 계속 이렇게 백제와의 전쟁, 또 반란, 자연재해 등으로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국정 대혼란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서 이 아달라 이사금이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반란 끝에 왕이 죽었습니다. 이때 왕자들까지 같이 피살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석시왕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이 아달라 이사금, 왕후가 있죠? 이 내래 부인. 이 아줌마가 문제입니다. 반란이 지속되면서 이 내래 부인이라고 하는 이 왕후가 남편을 배신하고 반란군 편에 섰던 겁니다.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남편을 배신한 부인이죠. 지금 봐서는 정말 굉장히 용서할 수가 없고 화가 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래 부인이 석시 당시 이제 어떤 벼슬에 있었던 다른 석시 귀족과 간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는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됐죠. 뭐 조선시대 같으면은 당연히 내쫓기고 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우였지만은 삼국시대 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이 어느 정도는 그냥 이게 좀 용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지난 시간에 그 고구려에서 보면은 구대 고국천왕의 황후였던 그 우씨가 시동생에게 딱 붙는 그런 모습도 봤었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내래 부인이 이 석시와 석시 그 이매라는 이제 귀족과 간통을 하면서 나중에 이 석시의 일족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달라 이사금. 이 당시에 아달라 이사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연호랑 세오녀 설화를 이렇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연호랑과 이제 세오녀라는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거북이를 타고 또 바람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해와 달의 빛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다. 이래서 왕이 일본까지 사람을 보내서 연호랑 세오녀를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건 실패를 했고, 이렇다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해와 달빛이 사라졌다, 이제 그 당시 일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연호랑 세오녀는 그런 일식이라든지 날씨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뭐 일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연 현상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한 그런 흉조로 여겨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달라 왕 입장에서는 이제 내정이 불안하고 거기다 일시까지 나타나니까 불안이 극도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일본까지 간 연호랑 세오녀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왕권이 상당히 불안했던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년간 온갖 자연재해, 또 위침해, 반란을 겪어야만 했었던 아달라 이사금. 불행하게도 아내 배신에 의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석시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자,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꿀이었습니다.